열심히 400원. 타입 단가에 맞춰서 주사만 올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분명히 더 낮게 가격을 했는데도 800입니다. 도매처 사장님의 애완이라고. 아 너무 많죠. 왜냐면 이런 시간 찍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뭐 인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예. 너무 다들 잘 아시는 분 오늘 같이 만담형으로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좀 불렀고, 대표님은 사업을 왜 시작했어요?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2015년쯤이었어요. 15년. 네, 저 22살 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 와. 예. 아직 25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군대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말을 하자면은 또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들 많으실 거예요. 좀 실수이자 패착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때 군대에서 책으로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나서 대학생이 됐다 보니까 사업을 너무 그때 진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했어요. 멋있고 크고 무조건 스타터. 스타터. 예, 무조건 스타터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 활동을 대학교 내내 했었어요. 창업 경진대회도 한 4-5번 나왔었고 뭐 학교에서 하는 모든 창업 관련된 것들은 다 나가서 막 얘기하고 막 사업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쨌든 실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전을 진행하려면은 스타트업은 진짜 엄청난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때 저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막 그런 환상 속의 사람들만 보면서 스티브 잡스도 20살, 20대 때 시작했고 그렇죠. 빌 게이츠도 뭐 10대 때부터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에게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와 사업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그렇죠.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학교 4년을 다 날려먹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조금 현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200% 공감됩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죠? 되게 스타트업 힘든데 막 젊은 열기로 같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론적으로 착착착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가는 멋진 아이템.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치 자서전을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업이라는 게 별거 없죠, 그죠? 저도 되게 자영업하고 사업 이런 것들을 되게 구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규모 이런 게 아니라 인건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못 쓰냐,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냐 그렇지 않는 구조냐, 뭐가 됐든 그걸로 돈을 많이 벌면 맞아요. 생각도 열리고, 그리고 직원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고, 그걸 막 돈을 벌어서 막 사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이 있으시잖아요. 직원을 이제 고용해서 회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일을 하다 보면 회사의 어떤 자본력이 되게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거의 한 7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뚝심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생기고. 맞아요. 사실 대량 등록으로 시작했던 이유도 똑같았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몇 번 구독자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대량 등록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당시 제 통장에 10억이 있었으면 저는 다른 사업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결국 자기 상황이랑 그런 것도 되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자본도 뭐 끼케봐야 300만 원이 전부였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이미 취업은 안 한 상태였고 이대로 있으면 그냥 300이 없어지는 구조잖아요. 아니면은 뭐 알바를 해야 되든가. 저는 취업은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돈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런 거를 이제 엄청 찾다가 대량 등록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 저의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직원을 좀 써볼까? 이런 활동을 좀 해볼까? 라고 느끼는 그 기간이 좀 길었나요? 짧았나요? 1년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내가 처음에 300만 원 가지고 있던 게 계속 재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 재투자가 되기 위한 주문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고 느꼈을 때가 1년 정도 걸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장점이라고 말씀드릴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대량 등록은 애초에 매출이 막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급하게 매일 일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뭐
저도 막 한참 열심히 했을 때 끼케야 뭐 한 달에 매출 4,500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중에 대출 한번 받긴 했어요.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대량으로 사업을 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없죠. 끼케야 한 달에 뭐 매출 많이 들어갔자 4,500 늘고 뭐 적게 는 날은 100, 200밖에 안 늘다 보니까 그렇게 안정적으로 1년 정도 하니까 한 3천만 원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직장 생활을 안 하고 바로 개인 사업자를 내시고 창업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예.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업을 배우려고 많이 찾아오시죠? 반절 정도는 반 이상이신 것 같아요. 거의. 그분들이 찾아오면 좀 어때요? 막 이런 사람들은 된다 아니면 뭐 또 이런 사람들은 딱 봐도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부류가 있나요? 처음에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보는 지표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만약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은 회사의 근무 강도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일주일 기준으로 시간을 얼마나 뺄 수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그러니까 주말 포함해서 40시간을 못 뺀다고 하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건너드려요. 주말에 뭐 10시간씩 하면 20시간 채워지고 나머지 20시간은 평일에 하루 4시간씩 하면 40시간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대량 등록은 시간에 많이 비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써도 시간을 많이 못 쓰면 매출을 못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가장 먼저 봐요. 40시간을 쓸 수 있냐 없냐? 예, 최소. 근데 그만큼 이 업에 부업으로 들어왔어도 근데 부업으로 해도 열심히 해서 잘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아요. 맞아요. 40시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거의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80%는 직장입니다. 70% 정도. 70%는 예. 직장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이쪽으로 오신다는 말은 부업으로 시작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표님 생각은 부업으로 봤을 때 이 업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은 어쨌든 위탁이다 보니까 내가 회사에서 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어요. 포장을 할 일이 없고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단순히 업무적으로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만 나뉘는 것 같아요. 회사의 내부 규정 때문에 뭐 부업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물론 이제 발주를 넣어야 되긴 하죠. 그렇죠.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넣어야 되긴 한데 요즘 게 모바일로도 다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먼저 회사 강도를 여쭤보거든요. 직원을 뽑기 전까지는 내가 그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을 써야 되는 작업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오전에 한 15분? 그때 뭐 매출 많이 없으실 테니까 뭐 오후에 또 한 15분 이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조차 못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못을 박아드려요. 아무리 화장실 가서 이렇게 몰래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죠? 예. 그 전부 다 주문하고 CS 이런 것들을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 되게 많이 걱정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9 to 6까지 일하는 직장인들한테 대표님 어떻게 가르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미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분들은 CS는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드려요. CS는 그냥 퇴근하고 나서 답변 달아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문을 넣는 건데 도매처의 마감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어느 도면 2시 마감, 3시 마감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2시가 마감이다 하면은 점심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일단 오전 주문을 처리하고 2시 조금 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 봐서 간단하게 5분 싹 처리하고 그때부터 그냥 본인 회사 업무 집중해서 하셔라. 그리고 퇴근 후에 가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대량 등록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위탁 판매만큼 좋은 창업 아이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제로가 됐을 때 뭘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시 셀러를 할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로로 돌아간다면 밖에서 아주 작은 커피숍 하나만 차리더라도 돈이 몇 천만 원이 가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유동인구 분석해야죠. 그리고 내 시간을 엄청 많이 넣어야 되죠. 그럼 그런 거 따졌을 때 이 온라인의 쇼핑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진짜 0.1%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의 노력만 하더라도 그 전체 규모가 커지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캐파도 점점 저는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셀러를 처음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름 대기업을 갔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 누리면서 살았었고 막상 제가 퇴사해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 모르는 거 투성이다. 맞아요. 세금 이런 것도 모르겠고 원청징수, 연말정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런 위탁셀러 하면서 사실 리스크 없이 사업자의 대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되게 길게 차근차근히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온라인 쪽에 관련된 유통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머릿속으로 기획하고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사업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아직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메가커피나 뭐 탕후루 이런 매장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의 창업 비용이랑 그런 평균 수익 같은 자료를 한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창업 비용을 보니까 최소 5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으면 1억이던데 거기서 나오는 월 수익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높지가 않은 거예요.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에 막 50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위탁으로도 월 500 찍는 사람들 엄청 많이 받고 뭐 대표님 훨씬 더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그러면은 같은 수익 대비해서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돈이 벌리지 않으니까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크죠. 그걸 못 견뎌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예를 들면 내가 상품명 가공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알다시피 대량으로 핸들링할 수 있고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는 공급업체들의 동네 사이트를 보면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40만 50만 원짜리가 잘 없거든요. 한 개 팔았을 때 나에 나온 수익을 보는 거죠. 그렇지, 자기 시간이랑 그래서 나는 이거를 3일 동안 내가 열심히 가공했는데 잠도 안 자고 400원이나 이제 그때부터 난 이 뒤에 내용을 일단 모르겠고 주변에 그 팩트에 두려움이 몰려. 그 견딜 수 있으면은 이만한 모델이 없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최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른 일반 자영업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도 않고 좀 오히려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초기 비용은 크게 안 드는데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은 다른 자영업이랑 비슷하다. 이것만 봐도 엄청난 이점인데 그 하나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게 초반에 돈이 안 벌린다는 거. 배움의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큰 것 같죠. 일단 카페는 차리면은 일단 뭔가 나의 카페가 눈앞에 보이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있는데 위탁 판매나 이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돈이 안 벌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많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만약에 카페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 오픈빨 그리고 한 달, 두 달 붐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면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아이템이 하나니까. 체인점에서 주는 아이템이 다잖아요. 꼭 대량 등록이 아니더라도 이 온라인에서 내가 재고를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위탁 판매로는 내가 12월 달에 됐어. 그럼 내가 12월 달에 또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해서 팔면 돼요. 또는 7월이 됐어. 또는 10월이 됐어.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에 따라서 발전하고 살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나만 지치지 않고 내가 지루해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당장 얼마, 내년에 급한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얼마, 뭐 여기에 좀 갇히시는 것 같은데 시간을 길게 째서 보면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시작부터 재고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려요. 맞아요. 자본이 많으면은 괜찮다고 봐요. 자본이 뭐 수준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사입 10번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재고를 지금 꽤 많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매 사이트를. 물론 이게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낮게 배송도 가능한 위탁 도매 사이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말 그대로 오프라인 유통을 오래 옛날부터 해와서 본인들의 이제 온라인 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DB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단일 낮게 배송이 되는 위탁 판매 시스템을 최적화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셀러가 중간에 한번 손을 대야 돼요. 재고를 떼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1000만 원 있다고 한들 100만 원짜리 10개 품목을 뗐을 때 내가 그걸 과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가가 먼저 경험치에 의한 판단이 되고 난 후에 전략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UMF나 팀원 같은 경우는 사실 MD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팔다 보니까 결론이 내가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해. 그러면 나는 그 방식을 써야 되겠다라고 1차적인 생각이 들 거고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걸 가져와서 내가 MD랑 컨택을 해서 단가를 맞춰주든 조건을 맞춰줘서 이 제품을 폭발적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판매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 좋은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니즈에 맞는 아이템을 싼 가격에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입이잖아요. 예, 그렇죠. 소매로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수입해서 내가 생사 페이지 찍고 썸네일 뭐 꾸미고 이거를 1페이지에 띄우고 광고를 치겠다. 뭐 그런 방식이 맞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단지 재고를 떼는데 그 방법만 있다라고 하면 후자의 얘기로 스마트 스토어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비추천드립니다. 너무 내가 재고라는 리스크를 안고 내 시간을 갈아놓고
그 1페이지에 올라가서 순간적인 매출은 발생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내가 3년, 5년,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가? 사실 이 재고를 보유함으로써 제 공간을 일정 부분 뺏기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물류 사업이 돼요. 그럼 물류 사업에 대한 관점과 이 판매를 잘하는 마케팅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을 또 둘 다 가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도매 사이트 보니까 얼마 하더라. 아 근데 품절도 많고 내가 이걸 잘 파는데 1페이지까지 띄워놨는데 품절 때문에 내가 이걸 직접 사입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입하면 전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만약에 어떤 제품을 재고를 가져서 판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먼저 해보라고 권장드리는 게 위탁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무 데나 찾든지 아니면 혹은 소소매를 하셔도 돼요. 어쨌든 실험용이니까 사입자의 눈으로 고른 상품을 한번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보고 사입 단가에 맞춰서 마진을 붙여서 한번 올려보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나는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분명히 더 낮게 가격을 했는데도 팔립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온 가격을 그 가격의 반값으로 올려도 안 팔려요, 요즘에. 먼저 그걸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최우선이 아니다. 예. 가격이 최우선이 아니고 아이템이라는 것도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정말 추천드리는 건 특히 온라인에서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해봤던 거를 먼저 진행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팔고 싶었던 거 그냥 올려보시고 뭐 올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그거를 주문을 안 넣어도 되니까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했던 생각은 주문이 안 들어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서 다시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으니까 그걸 먼저 앞서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죠. 다른 도매 사이트 또는 저희 플랫폼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다 불만이 생기잖아요. 2000%, 20000% 이해하죠. 왜냐면 저도 셀러 출신이니까. 저도 맨날 욕하면서 썼거든요. 뭘로 욕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맞고 그러다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의 대표님의 사업적인 부분을 보면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해주면 100% 빼겠냐 이 말이죠. 내가 직접 수입하면 이거보다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손실이 너무 커요. 생각보다 안 나갈 거예요. 뭐 많은 게 맞물리겠죠. 뭐 꼭 굳이 최저가의 전략뿐만이 아니라 내 마켓 아이디에 대한 등급도 중요하고요. 그 등급에 따른 뭐 고객의 후기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물려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광고를 쳐서 1페이지에 띄워놨다. 물론 그 제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올 확률이 높을 뿐인 거지 판매는 사실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매 패턴이 일어나는지는 내가 다른 플랫폼의 입장에서 파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해보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대표님 의견이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마치 내가 사입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죠. 그 제품을 한 개로 샘플을 주문해서 내가 직접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 다 만들어보고 한 개니까 손해봐도 되잖아. 원하는 가격 딱 해가지고 올려보라는 거지. 그죠?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그 충격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 새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언제든지 저에 대한 뭐 어떤 설명이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용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바로 달려갈 겁니다. 언제든지 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아무 때나 놀러 오셔도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는 아니지만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좀 풀어봤어요. 멀티파이프님하고 예전에 그 같이 촬영을 하고 성장한 모습 때문에 면담이 아니라 사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촬영 끄고 나서 그죠. 그래서 좀 편하게 대하는 형식으로 찍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